지금은 그냥 프린트물 대신 요걸 쭉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 전문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호사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헌법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우리는 그 중에 좀 아주 특수한 법률을 공부를 하게 돼요. 뭐 금융이나 세무 이런 걸 한 건 세무사나 회계사 이게 따로 있고, 노무 관련된 거는 이제 노무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들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있을 건데, 우리 이제 법률 이 중에 이제 민법을 이게 모법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좀 어머니 같은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특허 상표, 그다음에 상표법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상표법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뭐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표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이제 상표법을 공부한다면 민법은 연결되는 건 거의 없고요. 대신 이제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좀 기초를 삼는 거고, 실제 과목에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조금 중복될 뿐이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상표법을 한다면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상표법만 해도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법조문이 238조, 한 238개나 돼요. 그걸 뭐 다 외우느냐?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다 외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은 어떡하냐? 근데 이것까지 다 뭐 이렇게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네, 여기까지 나올 수도 없고요.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체계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은 강사를 믿고, 저를 윤영건 변호사를 믿고 그 기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쭉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느냐? 거기서 빠진 게 있을 거냐? 이거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너무 많아서 빠지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다 하지? 이게 문제지. 이거를 뭐 빠진 게 있냐? 예.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이 2월 말에 한번 최근에 있었죠. 또 올해 요즘 경향은 한 3, 4년은 너무 평이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뭐 2차 시험도 평이하다고 참 2차 시험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1차 시험은 너무 평이해서 이번에도 뭐 인스타그램 뭐 친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다 맞았다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점수도 되게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것들은 강사를 믿고 딱 하시면 돼요. 뭐 의심하는 순간 벌써 그럴 시간에 한자라도 더 보는 게 낫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요 법률 체계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표법을 공부를 하면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표법 이렇게 돼 있죠? 약간 빨간색이라 안 보시는데, 그러면 상표법 법 규정이 있을 거고요. 1조부터 238조라는 요거는 이제 또 체계는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뭐 프린트물에도 있고요. 자,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그 다음에 상표의 유사 또는 상품이 유사하냐 동일하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심사를 원래는 딱 하면 상표 같은 경우는 뭐 길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심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선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적인 거겠죠? 빨리 하는 거를 우선심사랍니다. 뭐 신속 뭐 이런 표현은 안 쓰고 우선심사, 먼저 심사하게 준다. 새치기를 시켜줘요. 원래는 이렇게 특허청에 신청을 하면 줄 순서대로 신청한 순서대로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원래 심사를 합니다. 이게 등록이 될까 안 될까? 그게 되는데 이제 돈을 좀 내면 일정한 요건이 되고 그러면 새치기를 시켜줘요. 갑자기 앞으로 쭉 하고. 그래서 우선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상표법 규정 외에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뭐 몇 개 안 됩니다. 체크할 만한 게.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중요해요. 심사기준. 심사기준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걸 언제 다 보느냐. 한두 번은 한번 가볍게 읽어는 필요한데 중요한 것들은 다 제가 기본서에 옮겨놨습니다.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시험 딱 기출되거나 그런 만한 것들을 다 기본서에 옮겨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또 근데 심사 기준이라는 것도 이제 개정이 많이 돼요. 올해도 또 개정이 됐거든요. 2021년 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런 내용 등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약간 변형, 개정이 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특강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완을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유사상품 심사 기준, 우선심사 신청고시 이런 것들도 다 요 기본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윤상표법, 뭐 제 이름을 따서 내 성을 따서 윤상표법 해가지고요. 지금 12판이 이제 나올 차례예요. 많이도 벌써 오래됐죠. 그래서 기본서가 쭉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나중에 이건 법 규정이고 나중에는 이제 판례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제 판례는 원래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씁니다. 판례. 그러면 아 이거 판례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법률이니까 뭐 여러분들 뭐 영화를 보시든 뭐 하시든 우리 법률을 한다면은 막 법원에도 가야 되고 판례, 막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송보다 낮은 단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를 하느냐 그런 결과 내용 등을 가지고 그게 우리 그 무기가 돼요. 아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런 판례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 등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 에다가 다 실어놨고요. 이건 이제 한 5월 정도에 출간 예정입니다. 빠르면 4월 말에 출간이 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제 한 해가 항상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합격의 법학원 이제 종합반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좀 그걸 위주로 좀 돌아가다 보니까 3, 4월, 1월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 4월까지는 이제 민법, 특허법 요거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1월부터 4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5월부터 이제 상표법 을 하시게 됩니다. 상표법도 한 달 만에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2개월 과정으로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3, 4월 달에 이런 입문 강의를 가볍게 한 번씩 자연스럽게만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만 보셔도 그냥 가볍게만 보셔도 되고 이 프린트물도 그냥 가볍게만 보셔도 그냥 한 번만 보는 것보다는 한 두세 번 모르게 가볍게 틀어놓고 용어에 익숙해지기만 해도 나중에 요 기본 강의할 때 아주 큰 힘을 작용을 하게 되고요. 요게 기본 강의 때 되게 중요한 걸 이렇게 드려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걸 하든지. 상표법에 특히 그래요. 상표법에 틀을 잘 잡아놔야지 나중에 판례든 심사 기준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틀에 올려놔야 돼요. 그럼 머릿속에 저는 이제 선반 이론이라고 하는데 선반을 쭉 만들어 드릴 거예요. 가능한 한 계속 큰 틀 위주로. 강의할 때도 처음에 좀 큰 틀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뭐 그런 중요한 내용 등을 이해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라든지 재료가 되는 애들을 그 선반에 어디에 놔야 되는지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를 여러분들의 선반을 우선 만들어 놓고 선반에 그런 재료들을 올려놓는 과정을 도와드리는 거고 그거를 올려놓는 거는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해서 올려놓으셔야 돼요. 자꾸 반복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여기는 이 재료는 저쪽에 있습니다. 3-1번 구역에 선반에 있습니다. 알려드렸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듣고서 강의만 듣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시면 그 어디 갔는지 몰라요. 재료가 제 위치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 문제가 생기거나 내용이 문제를 풀 때 그 원하는 재료를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재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특히 나중에 2차 시험은 논술이기 때문에 그거 내용을 정확히 자기가 이해하고 중요한 것들은 암기를 해놔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창작을 할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쓰시거나 그러면 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을 자꾸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정말 큰 틀, 이런 선반들이 생겨나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입문 기초 강의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 상표법 규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 좀 볼게요. 프린트물의 3페이지인데 3페이지가 조금 깨졌습니다. 요게 근데 이건 지금 말씀드린 상표법의 체계를 좀 보여드렸어요. 그게 이제 이거 말고도 원래 더 있습니다. 뭐 징수, 특허 등록료의 징수 규칙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체크할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 체계가 있어요. 이게 혹시 이걸 알려드리면 또 막 또 찾아내시고 그러실까 겁나는데 우리가 이제 법률 같은 게 계속 개정이 되는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데가 법제처라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곳이죠. 그래서 법제처에 뭐 상표법, 그다음에 뭐 나중에 특허법, 또 다른 법률 궁금하시면 그걸 딱 치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법률을 언제 개정되느냐 이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왜 이게 요즘에 그런 뭐 법전이라고 하잖아요. 법률이 좀 정리되어 있거나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없긴 하는데 그렇다가 그걸 또 다 갖고 다닐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자꾸 법 규정을 자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들은 그럼 그런 법률 규정 같은 것들을 아래 한글 또는 뭐 워드 파일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봐줄 수 있게 여기에서 그걸 찾으시면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조금 뭐 여유가 되시면 뭐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그런 용어들도 좀 한두 번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포했다, 시행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을 찾아보면 뭐 부칙, 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뭐 강의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걸 이미 알고 계시면 익숙하죠. 그것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그거 생각하다가 실제 강의에서 뭐 중요 내용을 또 놓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미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